횡계휴게소의 주차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휴게소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고 폭설 때문에 발길이 묶인 운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상호는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30년째 트럭을 몰고 있는 상호에게도 이런 폭설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무리해서 사고라도 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상호는 트럭 뒤편을 돌아 짐칸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화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편의점과 식당가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상호는 식당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컵라면을 주문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간단한 식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기다리며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폭설로 휴게소에서 하룻밤 보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는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죠. 그래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라면이 나왔습니다. 상호는 젓가락을 들어 면발을 호호 불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에 바카스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고개를 젓고 말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 주세요. 상호가 답하자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바카스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성은 미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일한 지 3년째라고 했습니다. 상호는 돈을 건네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상호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이 다른 테이블로 가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트럭 기사가 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만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일대를 자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식의 다음 말이 상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만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고요. 상호는 바카스 뚜껑을 따며 만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따뜻했던 마음 한편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친절한 모습과 만식의 수상쩍은 말 사이에서 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마음도 복잡해진 밤이었습니다. 상호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몸을 정리한 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2시간 거리였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눈 덮인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젯밤 미숙과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만식의 수상한 말까지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상호는 안성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물을 확인하고 연료를 보충한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카스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 먼저 상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젯밤 횡계휴게소에서 뵌 분이시네요.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사히 출발하셨군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상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하시는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의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호는 미숙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며요. 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윤상호입니다. 상호가 답하자 미숙은 상호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아버지라고만 부를 뿐이었고 직장에서는 그냥 기사님이라고만 했습니다. 미숙의 입에서 나온 상호 씨라는 호칭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카스 한 병 드릴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상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만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라는 소문이요. 상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할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따로 살고 있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상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트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상호는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미숙도 자리를 정리하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상호 씨. 미숙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호는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숙이 다른 손님들에게 바카스를 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식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미숙에 대한 호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상호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화물을 내린 상호는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화물을 싣고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트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호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휴게소인 주감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트럭을 주차장에 세우고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고장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상호는 정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사가 도착하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지면 배송 일정에 차질이 생길 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 씨. 고개를 돌려보니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바카스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숙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또 만나게 되네요. 상호도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잦은 만남이었지만 상호는 반가웠습니다.
트럭이 고장나서 정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엔진 과열인 것 같은데 정비사가 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은 상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카스 한 병 드실래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까지 사왔습니다. 혼자 기다리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함께 드셔요. 상호는 미숙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과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장이라는 불운이 이런 만남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호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 휴게소를 돌아다니는 게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 속에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이야기, 아들과 멀어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때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트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정비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도 함께 일어나며 잘 고쳐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고요. 트럭 앞에서 정비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상호는 자꾸만 미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손님들에게 바카스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말이 떠올랐지만 상호는 더 이상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눈 진솔한 대화가 모든 의심을 걷어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었습니다. 상호는 미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상호 씨. 미숙이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상호는 트럭에 올라타며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내린 상호는 이번에는 대구로 향하는 화물을 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숙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대화가 상호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숙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휴게소들을 의식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녀가 일한다고 했던 몇 개의 휴게소를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상호는 김천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휴게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카스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미숙도 상호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호 씨 또 뵙네요. 이제 정말 인연인가 봐요. 미숙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상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바카스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미숙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원한 걸로 드릴게요. 그녀의 농담에 상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호는 미숙과 함께 휴게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럭들이 쉼 없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삶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어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트럭 기사분들, 가족 여행 오신 분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까지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에는 상호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상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휴게소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오늘 밤도 여기서 쉬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딱히 급한 배송도 아니었고 미숙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와서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마실까요? 상호가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휴게소 구석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맥주 캔을 따며 상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미숙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커피만 파시는 거 맞죠? 상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식이라는 트럭 기사가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상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요.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게 소문이 되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미숙의 고백에 상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의 실수 하나가 그녀의 현재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상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숙 씨를 의심한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미숙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호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미숙에 대한 호감이 커질수록 의심도 함께 커져서 결국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은 맥주를 마시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뒤척이며 미숙의 상처받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지금도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상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미숙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을 전하겠다고요.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의 미숙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상호는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몸을 뒤척이며 어젯밤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숙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이미 새벽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과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호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젯밤 미숙이 떠나간 후 상호는 혼자 남은 맥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미숙에 대한 호감이 커질수록 의심도 함께 커져서 결국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미숙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미숙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근처 작은 여관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호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냥 커피만 파시는 거 맞죠?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것이 소문이 되어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미숙은 딸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호는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솔한 대화가 미숙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호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호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상호도 트럭에서 내려간다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곤함과 후회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7시가 되자 휴게소가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도 일터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카스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젯밤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멀리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젯밤 일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미숙도 상호를 보았지만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용기를 내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씨, 상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바카스 드시겠어요? 그녀가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호는 휴게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미숙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았지만 그녀는 계속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상호에게만은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호는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숙을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면서 상호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미숙은 상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고 미숙은 여관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그동안 여러 휴게소를 다녔지만 미숙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일했던 휴게소들을 들렀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미숙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트럭 정기 점검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대전의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비가 끝나면 다시 부산으로 가는 화물을 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미숙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나온 상호는 근처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대전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상호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상호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상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바카스 드시겠어요? 미숙이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주세요. 상호가 답했습니다. 미숙은 바카스를 건네주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상호는 돈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미숙은 잠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미숙 씨가 진짜니까요. 제가 만난 미숙 씨는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었어요. 상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미숙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미숙 씨를 찾고 있었어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미숙의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상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여러 휴게소를 다니면서 찾았어요. 미숙 씨와의 만남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미숙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주일이었어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가 답했습니다. 미숙 씨를 상처드린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의심했다니요. 미숙은 조용히 상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상호 씨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편견의 시선만 받다가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결국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컸어요. 상호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어요. 미숙 씨를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휴게소의 소음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상호 씨도 궁금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아니에요. 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반응이 당연해요. 제가 정말 무신경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농담에 상호도 웃었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미숙은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왔습니다. 함께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소 한 구석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호는 미숙을 찾아다닌 이야기를, 미숙은 혼자 지낸 외로운 시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상호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부산에 가야 해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상호 씨.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마지막 바카스 한 병 주실 수 있나요? 상호가 부탁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바카스를 건넸습니다. 상호는 그 바카스를 소중히 받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상호는 미숙에게서 받은 마지막 바카스를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까지는 밤새 달려야 하는 긴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미숙과의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1시간쯤 달렸을 때 상호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보니 미숙의 번호였습니다. 어젯밤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호 씨, 지금 운전 중이시죠?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상호가 답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잠깐 휴게소에 들르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거든요. 미숙의 부탁에 상호는 곧바로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금강휴게소에 도착한 상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상호가 말하자 미숙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미숙이 휴게소에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라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가 봐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휴게소 한적한 곳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지금 15살이에요. 미숙의 첫 마디에 상호는 놀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미숙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워야 했는데 당시 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막막했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호의 따뜻한 격려에 미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소문이 나서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딸까지 놀림받을까봐 친정어머니께 맡겼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고 있어요. 딸에게는 회사에서 출장을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있고요. 상호는 미숙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상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창호 씨가 저를 믿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싶었어요. 창호는 미숙의 진솔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창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에요. 미숙이 답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딸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호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들과 멀어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분명 딸도 미숙 씨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창호의 위로에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 씨도 아들분과 화해하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력해 볼게요. 미숙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앞으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기 어려워서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미숙이 답했습니다. 창호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창호는 그녀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가끔 안부라도 물어도 될까요? 창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창호 씨도 혼자 운전하시면서 외로우실 텐데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미숙의 따뜻한 제안에 상호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창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상호 씨.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호는 트럭에 올라타기 전에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숙이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창호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백미러로 휴게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상호 씨.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눈 덮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 폭설과는 달리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시 한번 하얗게 덮어주려는 듯한 온화한 눈이었습니다. 창호는 운전하면서 오늘 밤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숙과의 마지막 만남, 그녀가 털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노인 바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바카스였습니다. 창호는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 바카스를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병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은 미숙과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창호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정말 고마웠어요. 미숙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창호 씨와 이야기하니까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트럭을 출발시키며 상호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산에 도착하면 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만 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다른 트럭들을 바라보며 상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트럭들 안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밤길을 달리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들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노래였지만 오늘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상호는 문득 미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숙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5시 상호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을 내리고 간단히 세수를 한 후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컵라면이었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상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상호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트럭 운전이 위험하잖아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상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상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상호는 다시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 말씀대로 아들과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미숙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과의 시간 소중히 보내세요. 상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화물을 싣고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를 통해 부산의 불빛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숙도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일상이었고 아내가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상호는 운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늘은 덜 외롭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그리고 미소를 기억하며 그 말들이 겨울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 내리는 길을 비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운을 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는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새 박자가 완성되면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